네, 반갑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확대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특별하게 못하지 않고 잘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은 약간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이 올라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중위 종목들이 좀 받쳐줬죠. 오늘은 소부장이라든지 이렇게 중간 지점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시장을 받쳐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후반부에 코스피 쪽에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이었죠. 거기다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나타난 모습이라서 개인들이 약간 갈팡질팡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요, 그냥 뚝심 있게 원래 가고 있던 종목들 주도주에 관심을 계속 시켜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696포인트입니다. 아마 2700포인트 돌파가 바로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일단 경제지표나 등등의 여러가지 부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기대감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주가 흐름 자체도요. 지금 현재로서는 70포인트 아래쪽이죠. 50포인트의 RSI 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2750에서 2800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거나 뭔가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면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61선, 274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라인대에서의 저항 라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이제 후반부에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로 진행이 된다면 바로 뚫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어찌 될런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어제처럼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매수 의견이 나타난다든지 엔비디아가 신고가 만들어내서 이 반도체를 끌고 올라간다라면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겠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야,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8일날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그냥 그래요. 네, 아침 시점에 살짝 들어가면서 매수 포인트 살짝 있었던 거 말고는요. 그냥 오후에는 별다른 포인트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코스닥은 마지막에 조금 올라온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대형주들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중소형주, 중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올라오면서 대형주가 많이 밀리지 않은 상태에 중형주가 치고 올라가니까 주가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은 약간의 변수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보시면은요.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제법 많이 들어왔어요. 2580억. 네, 이 정도 들어왔으면 괜찮은 거죠. 네, 평상시의 어떤 상승장, 그 정도 유지하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고요. 기관들도 쭈삣쭈삣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마감이 되긴 됐는데 조금 아쉽죠. 얘네가 조금만 더 잘 들어왔거나 또 연기금이 팔지만 않았어도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랐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잘 들어와줬기 때문에 괜찮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요. 네, 물론 순매수 우위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매수 규모가 굉장히 작죠. 이거는 어느 종목은 팔고 어느 종목은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모습들이 팽팽하게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일단은 상승 쪽으로 기울긴 했습니다만 약간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포인트였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부분들이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거래소 쪽에 먼저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아침나절에 조금 안 좋았었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것도 플러스 마감이 됐죠. 포스코홀딩스, SDI, LG화학도 지금 올라오면서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모비스가 0.6% 내리면서 오히려 이제 시총이 또 뒤집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내린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네, 요거 조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지금 21선 깨고 내려가서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바이오가 좀 안 좋게 내려갔어요.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20만원에서 이제 199,700원으로 조금 내려가서 마무리됐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 78,900원 소폭 상승.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EUP도 마찬가지 상승 마감했죠. 오늘 ST7에서는 현대모비스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만 조금 내렸는데 뭐 크게 걱정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즉 방산주가 좀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산주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내일은 중동 지역에 대한 그 휴전의 그 관련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주가의 어떤 상승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건 내일 봐야 되는 얘기니까 그때 가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은행주들도 잘 올라오면서 시장을 받아준 형태가 지금 보시면은 이 코스피 쪽에서는 좀 단단하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는 이제 코스닥 넘어가시면 좀 달라요. 코스닥 쪽은 하락 종목부터 많죠. 자, 에코프로벤 마이너스, 에코프로 마이너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하고 HLB는 조금 올라서 마무리됐는데 엔캠은 반등을 좀 해줬어요. 네, 뭐 배터리 좀 영향을 좀 받았나봐요. 그래서 그쪽이 된 것 같고, 대신 휴젤, 삼천당지연, 리가켄바이오 다 하락했고요. 클래시스 혼자 상승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 다 올랐는데 리노공업이나 셀트리온 제약, 실리콘드, 펄어비스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뒤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죠. 신성전자테크가 좀 많이 올랐고요. HPSP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원익 IPS, 동진세미캠 등등해서 이 소부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한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 포지션들이 조금 우상향 쪽으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었다.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 봤으니까요. 이제 등락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 651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245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마무리됐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64개 종목 상승, 422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승 종목이 미세하게나마 좀 늘어났습니다. 아침하고 시장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늘어났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 SP소프트, 애경케미칼은 그 배터리 화재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다 해가지고 주가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것도 갑자기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수화학, 이닉스, 플레그램 뭐 등등등 해서 오늘 상승세가 좀 있었고, 뭐 간간히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 모나용평은 차익실현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 상승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코난 테크놀로지가에서 50개 정도 종목인데 ETF 좀 제외하면은 한 45개 정도 상승 포인트가 있겠죠.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상승 포인트는 4%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 수익이 조금 많이 터질 수도 있는 날인데 저는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나왔습니다. 네, 조금 한 1%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떨는지 봐야 되겠네요. 자, 하락률 한번 볼게요. K3I가 오늘 많이 내렸죠. 이건 매도 해전자 말씀드렸죠. 자, B2N, 캐시코트렐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하락이 좀 있었고, 삼보토거는 그래도 많이 낙폭 줄였네요. 요거는 그래도 감자하면 되니까. 네. 근데 캐시코트렐은 좀 문제죠. 네. 요건 좀 문제고. 아무튼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9% 이상 하락한 종목 16개, ETF가 제법 많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가 오늘 하락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미코바이오메드나 이런 것들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주가 변동성은 이제 제약이나 이런 그 바이오, 그 감염병 관련한 종목군들 조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모습이고요. 시젠도 오늘 5%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5% 하락하는 모습이고, 현대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런 형태도 있으니까 감염병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주가 포인트 보시면 1.5%, 그래서 오늘은 2.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날이긴 한데 저는 2.5%까지 못 올랐습니다. 네, 중소형주가 많이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폭이 좀 커서 상승 포인트가 그렇게 크게 잡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 1% 정도 올랐고요.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네, 조금 더 많이 올랐을까요? 네, 저도 1% 조금 넘었을라나? 한 1%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 2% 가까이 상승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소형주 쪽 공략이 좀 있으시다라면 오늘 수익률은 제법 괜찮았을 거다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기관 쪽 보시면은요, 레버리지 매수 들어왔습니다. 주가 올라간다 쪽에 베팅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스페타시스, 한국전력 오늘 좋았어요. 네, 2만원대 근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 있고요. 기아도 오늘은 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네요.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곧버스 매도 이런 것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뭐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일단 매도하고 있는 게 조금 짜증나네요. 그죠? 네. 금융투자겠죠? 네. 금융투자 매도. 오늘은 금융투자뿐만 아닌 것 같은데 연기금도 아니고 투신에서 매도가 좀 있었군요. 그래서 합치니까 이렇게 됐다. 한 4,400억 정도. 네. 이 정도 매도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외국인이 많이 샀을 거니까요. 네. 외국인이 하이닉스 1,500억 매수합니다. 삼성전자 700억. 이렇게 해서 매수가 또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주 쪽 움직임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주가 오늘은 조금 뜨뜻미지근했습니다만 후반부에 좀 많이 올라났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하나오션도 오늘은 강세 보여줬고요. 증권주,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잘 올랐고 한국전력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가 봐요. 네. 매도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쪽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그 방산 관련주들이 약간 좀 오늘은 조금 내려가는 형태의 느낌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기아, 알테오젠, 유한양의 이런 식으로 매도가 있었고 2차전지 쪽 빼놓지 않고 매도하고요. 네이버도 보합이긴 한데 네, 애매하죠. 네, 근데 삼성전 우선주 조금 팔았고요. LS 일렉트릭 이런 거 네, 조금씩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매도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차익 실현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외국인들의 수급만 놓고 보시면 우상향 패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 크지 않을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 잠깐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요. 현 구간에서 더 밀리지 않고 여기서 저점 잡고 반등이 조금 연결될 것이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단기에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형태로 진행이 좀 될 거고요. 대신에 또 많이 올라간다거나 또 많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1350원대 정도 전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요건 좀 지켜보면서 또 살펴봐야 되겠죠. 뭐 특이사항 없고요. 금값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값. 네, 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늘 1.8% 올랐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네요. 기분 나쁘게. 아무튼 얘네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차분하게 잘 가고 있는 형태라서 큰 문제 없어 보이니까요. 네, 아마 내일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시장 흐름은 좋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